같은 월세인데 왜 어떤 상가는 5억에 팔리고 또 어떤 상가는 3억에 팔릴까요? 답은 딱 두 단어, 은행 이자와 공실 리스크입니다. 이자가 오르면 시장이 원하는 수익률이 올라가고 반대로 상가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또 공실 위험이 낮을수록 원하는 수익률은 낮아져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무슨 말인지 사실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원래 처음 들으면 모두 다 헷갈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 상가 가격을 잃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입니다. 수익률이 상가의 가격을 결정한다. 수익률은 바로 은행이자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이게 바로 타이틀이 되겠는데요. 핵심 말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수익률이란 뭔지 이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은행이자, 이 은행이자는 바로 기준금리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죠. 은행이자가 바로 바닥선이고 이 상가는 항상 공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위험 프리미엄 퍼센티지가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이 상가의 수익률이란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 즉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수익률 퍼센티지가 결정됩니다. 이거를 하나씩 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익률이란 연간 임대 수입이 가격의 몇 프로인가, 몇 퍼센트인가 이걸 보는 지표가 되겠으며 그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조금의 산수가 들어갈 거예요. 산수. 우리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산수는 좀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수익률, 이 퍼센티지는 월세 곱하기 12개월, 즉 연간 임대 수입 나누기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 곱하기 100을 하면 상가 수익률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이게 4%냐, 5%냐, 6%냐 이런 숫자들이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매매가는 이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매매가는 월세 곱하기 12개월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내려오고 요 상가 수익률이 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상가 수익률이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빼기 보증금은 여기 좌측 좌변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보증금이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죠? 갑자기 지금 산수 수학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매매가는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상가 수익률 퍼센트지 더하기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뭐 제가 숫자 예를 들지 않고 이렇게 공식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매가가 3억이에요. 그다음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만 원짜리 이 상가의 수익률은 도대체 몇 프로이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현장 가서 부동산에 방문하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런 브리핑 하세요. 이게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인데 매매가가 3억이라서 굉장히 싸.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가를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인데 매매가가 3억이면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상가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을 구해서 이게 몇 프로이냐 요걸 딱 나오면은 이게 다른 현재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 이게 싼지 비싼지가 딱 나오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이 상가 수익률 퍼센티지랑 아까 보셨죠.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12달이고요. 나누기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이에요.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니까 2억 8천이죠. 그러면 2억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럼 0.042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곱하기 100하면 퍼센티지로 바뀌죠. 그러면 4.2857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면은 약 한 4.3% 수익률을 가진 상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싼지 비싼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수익률 4.3%로 맞춰진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의 상가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매매가는 상가 수익률 분의 월세 곱하기 12달 더하기 보증금이었잖아요.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캡처해서 쓰고 계산할 때마다 보고 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외워지니까 너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매매가는 10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상가 수익률이 4.3%라고 했으니 4.3은 0.043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더하기 2천만원. 그러면 2억 9,900 얼마니까 약 3억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수익률과 매매가가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가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상가가 몇 프로 수익률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이 세 가지 숫자를 알면은 상가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근거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두 개의 키 포인트가 있어요. 요 수익률. 요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숫자라는 게 지금 아시겠잖아요. 그러면 월세란지 보증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 물어보면 월세랑 보증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상가 수익률이에요. 이 상가 수익률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매매가 상가의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수익률이 그러면 어떤 팩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예요.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 지금 2.5%인데 다음 달 10월 달에 금리를 그대로 둘 건지 인상할 건지 인하를 할 건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로는 0.25% 지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 즉 은행 이자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니까 1금융권인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의 은행 예적금 이자는 한 2.7%, 2.8%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좀 올랐어요. 한 3% 가버렸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 또한 뭐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3.2%, 3.3% 이렇게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라서 은행 이자가 올라가 버리면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 이 공식에 의하면은 이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는 분모에 있잖아요. 이 분모 값이 커지면 전체적인 매매가 자체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금리가 이제 현재는 뭐 금리가 하향할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아지면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도 낮아지겠죠. 왜? 은행 이자도 같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분모 상가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매매가는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실률이에요. 즉 얼마만큼 이 상가가 공실 위험이 있냐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 알파 값이 바뀌는데요. 위험이 만약에 공실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가다 라고 봤을 때는 요구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 분모가 높아지니까 매매가 자체는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공실 위험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너무 입지가 좋아서 항상 공실 없이 임차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지난 4강에 기억나시나요? 목동 학원가 보여드렸고 3층에 학원으로 맞춰진 곳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학원 원장님들께서 대기표를 끊어놓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즉 임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당연히 공실이 없겠죠. 그래서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요구하는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니까 매매가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상가의 수익률 또는 상가의 요구 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된 은행이자 플러스 공실 위험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상가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있어야지 조금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실률이 낮은 곳을 제가 꼽아 봤습니다. 어디냐면 강남역 11번 출구예요.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인데 한번 쭉 가볼게요. 예, 강남역이 있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딱 나오자마자 있는 가장 유동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인 그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11번 출구에 보면은 바나프레소라는 휴게 음식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 물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 봐도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는 사람이 많아서 해당 자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공실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기로 임장을 갔었는데 그때도 뭐가 들어있었냐면 21년도였거든요. 보시는 여기 요 자리인데 이게 에블린이라는 속옷 가게가 들어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그때 제가 임대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해당 상가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공실 위험은 해당 1번 강남역 11번 출구의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매우 공실 위험은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보냐면은 바나프레소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12.9평이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당 상가는 보조금 2억에 월세가 4천만 원인 상가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니까 평당 12.9평으로 나누면 평당 310만 원 정도. 310만 원, 한 평당 31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상가 임장을 한 4,000개 넘게를 봤는데 그 중에 평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넘버1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평당 임대료가 100만 원 넘는 자리도 꽤 봤는데 300만 원 넘는 자리는 못 봤었거든요. 이제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만큼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이런 바나프레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월세를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냐? 바로 이제 앵커링 매장이라고 해서 마케팅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유동도 많고 대한민국 1등 상권에 우리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 라는 일이 좀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상가랑은 좀 성격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벌려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수익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가의 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공실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건데, 그 경우 수익률은 현재 기준금리가 2.5%니까 2.5% 더하기, 여기는 공실 위험이 정말 매우 낮아서 제가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원래는 뭐 0.2%, 0.3%일 수도 있는데 한 0.5%로 했습니다. 그럼 3%거든요. 해당 지금 강남역 역세권의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요구 수익률이 3%보다 낮아요. 저는 이제 계산을 편해서 일단 3%로 지금 잡았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뭐였죠?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상가 수익률 더하기 보증금이었습니다. 요걸 그대로 해보면요. 자, 월세 얼마였죠? 4천. 요거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4천만 원 곱하기 12달이었어요. 그죠? 나누기, 이게 수익률이 3%니까 0.03. 그럼 이거 얼마예요? 160억이죠? 더하기 보증금 2억. 162억 원의 가치를 가진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반면에 똑같은 1층 상가인데 다른 물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기준금리 2.5% 똑같아요. 근데 공실 위험은 높아요. 어디냐면 하남의 미사신도시의 1층 상가. 근데 주동산이 아닌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과일을 예전에 팔았던 물건인데, 제가 여기가 옛날에 경매가 나와가지고 현장 임장을 갔던 곳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사역이 있고요. 여기 지금 8번 출구가 있고 밑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메인 주 동선이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요 라인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데, 해당 물건은 여기 지금 백다방에 있는 요 라인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 있어요. 과일 얼라이브라고 있는 요 1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여기 횡단보도로 해서 미사역 쪽으로 요렇게 다 동선에 잡히거든요.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안 다니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1층 상가로 보이고, 바로 앞에 뭐 아파트 배우 세대가 아주 그냥 우량한 풍부한, 그래서 A급 입지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동선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 해당 요런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 위험도가 좀 더 높게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강남역 11번 출구 1층 상가랑은 공실 위험도가 아예 완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공실 위험이 높고요. 전용 10.4평인데 해당 상가가 지금 적정 임대료 수준이 얼마냐면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50만원, 평당 한 14만 4천원 정도 되는 상가예요. 근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기준금리 2.5% 그대로 내려오고요. 근데 위험 프리미엄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해당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5%의 거래가 되는 그런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똑같죠. 매매가는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상가 수익률 더하기 보증금인데요. 그러면 월세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12개월 나누기 0.055 수익률이죠. 더하기 보증금 3천만원 하면 대략적으로 한 3억 5,700만원 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기준금리가 현재 2.5%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3.5%
1%가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봤던 강남 물건과 하남 미사 물건의 이 상가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같은 경우는 그 공실 위험률 자체가 강남은 굉장히 낮아서 0.5% 해서 했고요. 하남은 아까도 3%였었죠. 그래서 3% 그대로 적어주면은 강남 1층 상가의 수익률은 4%가 되고요.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6.5%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먼저 강남을 보면 수익률을 3% 봤을 때는 162억이었는데 4%로 보면 122억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익률 자체가 1%가 바뀌니까 이 강남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가치가 40억이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1% 차이가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40억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남을 한번 볼게요. 하남은 기준금리 3.5%였고 공실 리스크는 3%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수익률을 6.5%로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5.5% 기준일 때는 이게 3억 5,700이었는데 6.5%를 해보면 이게 3억 700으로 떨어져요. 즉 수익률이 1% 바뀌니까 5천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상가라는 것 자체는 상가 수익률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가 초보자분들께서 자주 하는 착각 4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월세만 잘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월세만 보시는 경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수익률은 신경을 안 쓰고 월세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은행 이자와의 비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3%라면 상가는 최소 그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3, 4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강남의 꼬마 빌딩이라든지 강남의 어떤 구분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금리도 굉장히 낮았었고 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강남이니까 수익률 1.5%, 1.8%, 2%에 막 거래가 돼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프리미엄 그 하나 때문에 즉 은행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은행 이자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요구 수익률을 바탕으로 그 가격대로 꼬마 빌딩을 사고 구분 상가를 사게 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싸게 사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특히 특 A급 상권,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지 홍대 이런 상권에서 자주 발생되는 그런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민감도를 무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금리 1% 차이가 아까 보시다시피 5천만 원에서 심지어는 40억까지 차이가 상가의 매매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입지를 무시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층인데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가 들어가 있다 또는 뭐 내과가 들어가 있다. 즉 업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입지 대비 요구 수익률을 낮춰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그 예를 들어 소아과나 내과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걸로 다시 맞추기가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자리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이 상가의 수익률은 이 상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월세라도 은행이자와 공실 위험이 만드는 이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 이 상가는 그래서 아파트랑 다르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또 핵심지는 굉장히 우량한 지역은 굉장히 낮은 수익률에도 팔리고 위험한 지역은 높은 수익률을 줘야 팔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정리합니다. 시장은 은행이자 플러스 위험으로 원하는 수익률 퍼센티지를 정하고 그 퍼센티지가 상가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엔 이 임대차 계약에 꼭 넣어야 할 임대인 보호 특약 5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